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이 그 회사에서 영업직인가 봐요. 물건도 납품하고 뭐 상담도 하고 그래서 뭐 전국을 이렇게 차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데, 자, 어머님이 전화 와가지고 다른 데서 우연히 사주를 봤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날 사주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요새 그 잠을 잘 못 자겠다고 그러시면서 사주가 어떤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주를 한번 풀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일단 아드님 보고 제가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왜냐면 본인 당사자니까 운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운전해야 되고 어떤 상태로 운전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되고, 또 어쩔 수 없는 거는 본인이 도로 위에 있는 거잖아, 항상. 차와 같이 있고. 그러니까 뭐 사주를 제가 아직 설명을 좀 사주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역마로 돼 있어요, 지지에. 이런 경우는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직업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앉아서 이렇게 행정직 하는 건 못해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해서 팔자가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거 맞는 얘기죠, 뭐. 근데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교통사고 난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도로에 있으니까 그런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역마가 이렇게 전부 다 충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제 역마가 이렇게 다 충이 되면은요, 하늘에 있는 천간의 기운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치고 있는 뿌리가 흔들리니까 천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주는 육친떡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뭐, 왜냐하면 지지가 다 우리가 이제 깨졌다 그러거든요. 이 충으로 인해서. 근데 또 젊었을 때는 이게 오히려 역동성, 이것도 긴장감이 있어서요, 살면서 스릴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또 그렇게 열심히 긴장감도 있고 역동성도 있으니까 어떤 희열을 느끼면서 운전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전을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오랫동안 하면. 그래서 이제 사고 날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지가 네 글자가 다 서로 이렇게 충이 되어 있는 사주 한번 공부를, 역마살 있는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경민 씨예요, 이름이. 류경민 씨인데, 병인년, 병신월, 정해일, 을사시에 태어났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해충, 인신충 이렇게 돼 있죠. 지지가 이렇게 다 충이 되다 보면 이 천간에 있는 글자도 어떻게 돼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지에 뿌리를 두고 드러나 있는 이 오행이 이 네 글자가 이 천간인데, 이 천간이 지지에다 이렇게 충으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위에도 안정적일 수는 없겠죠. 전체적인 틀로 봐서.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목화, 토금수에서 목화가 한 편이고, 자, 주인공이 불이니까 나를 생해주는 목이 나를 이렇게 생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생해주는 이론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인신충이 되는 바람에 이 자체가 부딪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역마살 이 네 개는 삼행격이라고 그래서 계절을 시작하는 봄, 봄을 시작하는 인, 여름 시작하는 사, 가을 시작하는 신, 겨울 시작하는 해가 만나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은 고요함을 깨운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자체가 어차피 충격은 안 먹을 수 없겠죠,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 천간에 이 병화가 안전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화도 마찬가지고.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직격탄이죠. 큰 물 위에 앉아있는 촛불인데 이 힘을 쓸 수 있겠냐고. 어렵죠. 을목도 마찬가지죠. 을목 자체가 이제 화생토도 하는 기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하고 물이 만났을 때 이 불이 꺼질 확률이 높죠.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인성이 있으니까 오래 탄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승목인데다가 아주 약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긴장 역성성으로 전국을 누벼야 된다. 이게 이제 역마의 특징이에요. 역마가 있는 사람들은 긴장감과 역동성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신날 수도 있어요. 단,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니까 중간에 꼭 2시간에 한 번씩 쉬라고 돼 있죠. 그 정도 한 번씩 쉬어야 돼. 쉬어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걸음도 한 10여 분 걷고 그 정도에서 몸 풀고 이제 운전해야 돼. 어쨌든 간에 지지가 이렇게 인신사에 우리가 이걸 이제 사맹격이라고 만맹자 그러니까 4개의 시작하는 첫 글자에 만났다 해서 4개의 사맹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요거는 자 봄 시작하는 기운 인, 여름 시작하는 거 사, 가을 시작하는 신, 겨울 시작하는 해 이렇게 있죠. 요렇게 만맹, 맞이라고 하죠. 시작하는 그 기운이 이렇게 4개가 만났을 때 우리가 사맹격이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 이 사맹격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맹격 사주가 정사, 신의, 무인, 여기 아니 무인이 이제 시주고 여기가 이제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강한 기운 경신일주 그 다음에 무인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인사 신해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역마가 다 있죠. 이렇게 그 역마가 있고 이렇게 충이 일어나는 거 형도 일어나고 이런 사주는 역동성이 있고 긴장감이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게 고달픈 사주예요. 이게 평범한 사주가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또 이것도 제왕격 사주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이 제왕격이라는 게 이렇게 꼭 되어 있을 경우가 제왕격인지 이것도 이 사맹격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배열은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맹격이니까 같은 사맹격이라고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 사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제왕격 사주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돼 있다 꼭 제왕격은 아니에요. 인신사에 다 있어도 대체적으로 삶이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가 이렇게 다 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육친의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사주는 또 저 사고격. 우리가 이제 화계라고 하죠, 화계. 사고격. 4개의 화계가 있다 그래서 무진, 을축, 기미, 갑신 이렇게 됐어요. 갑술. 자, 남자 사주. 그럼 여기는 보면은 진술, 충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된 사주가 이것도 또 어디 보면 또 제왕격 사주라고 써놨어요. 근데 한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다 제왕격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진술, 충미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지난번에 여자분인데 그분은 이제 술집을 하시더라고. 술집. 근데 사주가 지지가 진술, 충미로 돼 있어. 그러면 하기가 그것도 뭐 왕이죠. 조그만 가게 본인이 주인이니까 왕이라고 표현하기 이상하지만 쉽게 해서 그냥 우두머리. 어디에서 내가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좀 자꾸 일본말 오야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최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뜻이 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마찬가지야. 인신사에도 이게 배열이 달랐을 때도 그걸 사맹격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사맹격이지만 제왕격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역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 움직이면서 항상 새로운 곳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도 하지만 역동성도 있으니까 사람이 항상 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간 긴장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잘 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두뇌 회전도 어떻게 돼? 빨리 돌아가요. 약간의 긴장. 우리 매기 있죠, 매기. 자, 지방에서 저 남원이 유명하죠, 추어탕. 거기서 자 양식을 해서 미꾸라지를 서울까지 이제 배송하는데, 그 미꾸라지만 넣어놓으면 얘들 중간에 오다가 어떻게 돼? 긴장이 풀리니까 잘못하면 죽는 미꾸라지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매기 효과라는 거 아시죠? 거기다 매기 한 마리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으려고, 안 잡혀 먹으려고 계속 도는 거야. 긴장감을 가지고. 예. 그래서 서울에 딱 와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마리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긴장성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역마가 있는 사람의 장점은 있어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도로 위에 달리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전혀 그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네, 항상 위험에 노출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충 자체를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게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나를 깨운다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이 충이라는 거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병화가요, 태양인데, 태양이 유일신이죠. 태양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뿐이 없잖아. 근데 다른 태양이 또 이렇게 있다는 건 이 태양끼리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떤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럴 때는 빛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빛이 흐려진다는 거야. 이 병화가 이렇게 나란히 두 개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를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장명하시는 분이 이 사주를 이것까지 분석을 하시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여기에 민자, 옥돌민자에 보면은 요 왕변이 있죠, 이렇게 옥돌민자. 요 자체가요, 이 신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금. 그래서 요 신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것이 와서 요 병화를 하나 이렇게 합을 시켜버려요, 합. 병신합이 돼서 요걸 묶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꼼짝없이 묶여. 그러면 어떻게 돼? 제대로 태양이 뜨겠죠, 이렇게 되면. 예. 이게 상당히 이름을 잘 지셨어요, 요거는. 여기에, 옥돌민자에서 여기에 신금을 나타내는 건데, 요 신금이 어떻게 돼요? 여기 딱 하나 있는 바람에 요 병화를 딱 묶어서 나의 경쟁자가 시켜서 경쟁자를 묶어서 우리가 합거란 말도 써요. 합해서 어디로 간다. 끌려간다. 아니면 딱 묶어놓은 상태니까 서로 작용을 못 하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것이 있기 때문에 요 병화가 온전히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병화하고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어떤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이 정화는 이게 촛불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수양하고 참선하고. 이거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에. 햇빛을 비춰야지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성장하고 사람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데, 이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와 현실세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게 병정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주 자체에 어떤 조금 모순적인 거,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저 갈등이 있고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합거시켰고, 이 지지가 충돌하는 바람에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육친이 다 안 좋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정화를 기준해서 일단 인성을 보면 인성이 어머니죠. 인성인데 지금 목이 여기 인성이잖아요. 목이 충돌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머니 덕이 없는 거죠. 여기에 이 편인도 마찬가지죠. 지지가 사회충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에 지지가 흔들리니까 이 을목이 제대로 어떻게 돼? 어머니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아버지는 재잖아요. 재는 신금이잖아. 화극금이 되니까. 그건 이것도 이렇게 충이 되어 있잖아. 그렇게 이 강한 기운끼리 만나서 부딪히면은 깨우는 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어떤 충격을 받으니까 부정적 영향,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충이 됐으니까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운도 무시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재성, 인성, 그럼 이제 재성은 마찬가지죠. 배우자도 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식은 관이죠. 이게 관인데 사회충이 되어버렸으니까 여기서 자식도 어떻게 돼? 인연이 약하죠. 그러니까 육친이 다, 육친떡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인신사에 바닥이 있으면. 그러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 개인적인 삶이 어땠어요? 상당히 힘들었죠. 3번인가 결혼하셨고, 또 나중에 유경수 여사님은 그 문세광 씨가 그때 8.15 행사 갈 때 총에 맞아서 사망했잖아요. 그 본인도 나중에 김제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제 보통 객사라고 그러죠. 집에서 안 돌아가시고 밖에서 이렇게 죽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 자체로 봤을 땐 그게 이렇게 행복한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은 살지 못했다는 거야. 즉 인신사회가 있다는 건 인생 살면서 이 삶의 굴곡이 정말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교통사고 날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육친떡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부할 거는 이렇게 지지가 깨지면 여기 있는 이 자체가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운이 약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론상으로는 목하고 화가 강해서 신강한 사주로 뜨지만 실질적으로 정화심은 약해져 있고, 마찬가지죠. 이 병화도 제대로 빛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병화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하다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사주는 이 화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장점도 많아요. 화가 발달되면. 그런데 또 단점은 뭐냐? 이게 불처럼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불같이 화를 낸다는 말 쓰잖아. 이제 그런 또 작용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오행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내가 보완하고 제거할지, 그거는 본인 자신이 사주를 알면은 어느 정도 그것이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현을 시키면요, 사주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꼭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류경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아시면 내가 운전할 때도 속도 조절하고, 내가 이 점 됐으니까 좀 휴게소에서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고가 날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내가 알면은 어떻게 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9대운인데 기해대운이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게 토가 오고요. 여기서 토가 오면은 실제 여기 식신이죠? 식신. 일할 수 있는 운이니까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물이, 해가 와서 또 충을 또 하죠, 여기. 사해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토가 음토고 습토기 때문에 큰 물을 만나면 내가 여기에 기토가 물 속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갈 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요거를 기토탁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가 임수가 있을 때, 혹은 뭐 해수도 마찬가지죠. 큰 물이니까 물이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기토가 잠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운상으로 봐서 이제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연운을 보면 이제 신축. 이 사주에서 지금 필요한 건 금수기운이거든요. 금이 왔으니까 일단은 좋겠는데, 자, 요게 왔을 때, 아까 요거는 합거돼 있었죠. 그런데 신금이 오면 이게 또 다시 묶여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 햇볕은 안 비치는데, 이 정화 주인공 입장에서는 좋아요. 갈등이 안 일어나잖아.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 1년 동안은 신금이 딱 묶어버리니까 이 정화가 정신세계를 추구해서 그동안 내가 현실적인 삶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는데, 신금이 와서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딱 작동을 못하죠. 이때는 내가 이 주인공이 만약에 여자라면은 내가 뭐 절에 간다든지 교회 간다든지 어디 가서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살았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자꾸 가는 걸 간섭했는데 신경 쓰이잖아. 그런데 이 남편이 이렇게 딱 묶였다고 가정하면은 그때는 내가
내 종교 생활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2021년이 올해. 월운을 보면 이제 8월 달에 자, 병화가 또 오죠. 자, 요렇게 될 때는 자, 요 신금이 이렇게 딱 묶은 상태에서 병화가 뜨면 어떻게 돼? 이때는 한 달, 8월 한 달은 이게 묶여있는 게 딱 풀려버려요, 또. 그러면 또 여기서 이 갈등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8월 달은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일진을 보면 이제 기해 일진인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운하고 같이요. 이렇게 같은 기둥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보금살이라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날을, 안 좋은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일진에서 하루에 오는 거니까 이런 때는 차라리 알고 계시면 운전을 안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뭐 일하는데 혹시 내가 어떤 위험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오늘 하루는 쉬는 게 좋다. 피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왜? 하루니까. 안 좋은데 나가서 일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운을 이렇게 한번 대입해보고, 이름에서 보면은요, 류경민인데, 류가 이제 화죠. 리을이니까. 그 다음에 경, 기억이니까 목, 민, 미음이니까 수, 수생목, 목생화에서 발음 모양이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원을 보면은 류씨가 목, 경이 토, 민이 금인데 아까 이걸 말씀드렸죠. 신금이 잘 썼기 때문에 이걸 묶어놓는 바람에 이 병화가 태양이 제대로 쫙 온 우리를 비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토는 물론 여기에 보면 토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 지장간에 보면요. 여기 다 무토가 지장간에 장대에 있어요. 여기에 무경병, 무갑임, 무임경, 무병갑에서 무토가 지금 4개나 이렇게 잠깐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약한데 4개 정도가 이렇게 쭉 깔고 있으니까 그렇게 약한 걸 아는 걸로 봤을 때는 요거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요 병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설기시켜 줘야 되는데 토가 요게 좀 약하다고 봤을 때 요 무토가 와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간목 요거는요. 이 큰 나무가 이 경신으로 해서 지금 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이 왔을 때 지금 이 실질적으로 이 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 자체가 너무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해도 이 불쏘시개가 을목인 경우는 이게 지금 뗄감이 금방 타고 말아버리거든. 그럼 꺼질 수가 있다는 거야. 아무리 강해도. 지지에 이렇게 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불이 소진돼 버린다고. 그래서 이때는 지속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오행은 그런 대로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보면은 자, 9, 8, 9에서 이 9는 우리가 이제 공망이라고 그래서 이게 좋은 인연상으로는 안 좋아요. 그런데 연인궁에 있는 공망은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청소년 시절, 요때 사춘기 때 이성을 만나서 골치 아픈 문제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아예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연인궁의 공망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연인궁의 공망은 좋은 작용을 하는 길작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 자리는 이제 이게 지금 류경민 씨가 아들이니까 이게 아버지 자리거든요. 아버지 자리가 공망이라는 건 아버지 덕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면 이게 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충이 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 인연은 약하다. 그 다음에 아버지 덕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인데 마찬가지. 어머니 덕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해봤죠. 여기에서. 인성이 을목하고 인목이었는데 이 정인이 어머니 덕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자체가 신금하고 인신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운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상처 입고 있는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 덕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궁에 17액이 있을 땐 나름대로 좋긴 좋은데 이게 또 뭐냐면 남자한테는 조금 안 좋아요. 이 17액이 있다는 건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자,
경민 씨, 요건 잘 보세요. 요 본인 자리에, 본인 경민 씨 자리에 17액이 있다는 건 내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이게 조루증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미리요. 왜냐면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정에서도 내가 그런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좀 힘들겠죠. 배우자하고 어떤 지내는데. 나중에 이제 자식하고도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멤버인데, 여기에서 내가 신경질적으로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을 하면은 배우자라든가 자식 입장에서는 안 좋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자, 똑같은 수리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합산된 수리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34핵,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풍전등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요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이게 좀 찝찝한데, 이 교통사고 정말 조심해야 돼. 왜? 이게 지금 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4핵이. 요절수라는 거예요, 요절수.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수고 조절 잘하고, 반드시 집중력이 좀 이렇게 분산되고 힘들어 할 때는 무조건 휴게소, 졸음 쉼터라도 들려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자리에 이 18핵은 상당히 좋은 수래요. 그냥 자식궁의 26은 여기 이제 본인한테 나이 먹어서 작용될 수도 있고, 자식한테 이런 기운이 작용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육친하고 덕이 없다고 26핵이. 육친 덕이 없다. 그러니까 뭐 부모 덕, 자식 덕, 만화님 덕, 뭐 친척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 이런 그런 육친 덕이 약하다는 거예요. 26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6 자체가 흉수예요. 육친 자체가. 그러니까 편협적인 어떤 힘, 흑바람 일으킨다. 이렇게 안 좋은 뜻이 많아요. 26핵이. 여기 입장에서 이것도 조금 찝찝해. 여기 어차피 자식궁에 이렇게 충이 되면은 자식하고도 인연이 좀 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 자식이 생기면 정말 잘해줘야 돼요.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배우자랑 자식이 같이 이렇게 걸려있죠?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특히 이제 운전을 거의 뭐 직업처럼 해야 되니까 운전할 때 내가 절대적으로 과속하지 말고 과로인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런 상태를 이제 알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